안녕하세요, 책쟁이 여러분. 책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책소리는 현대지성 클래식의 시리즈 두 번째 도서 철학의 위안입니다. 보에티우스 작품이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 가슴속에 최고의 철학자는 누구일까요? 저는 철학의 핵이라고 해도 될까요? 플라톤의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은 원래 꿈이 정치가였다고 해요. 명문 귀족 출신이었고, 그런데 그 민주주의 의회의 어떤 그 음해에 의해서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받고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매우 충격을 받아서 그때가 20대였다고 하는데 정치가의 꿈에서 철학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그런 철학자였어요. 플라톤의 또 수제자는 아리스토텔레스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이 철학의 위안이라는 작품을 쓴 보에티우스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인물이에요. 보에티우스의 꿈이 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그리스어로 된 저작들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게 꿈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보에티우스 역시도 명문가, 아테네 명문가 귀족 출신인데 아버지가 어렸을 때 사망하는 바람에 그 신마코스에게 입양돼서 그 밑에서 공부하고 또 나중에 신마코스의 딸과 결혼하기도 하는데요. 되게 인품도 훌륭했지만 행정 능력이 되게 뛰어났대요. 그래서 동고트의 왕이었던 테오도리크 왕이 이 보에티우스를 발탁해서 되게 어렸던 40대 나이에 우리로 치면 지금 이제 총리, 국무총리 정도까지 그 지위가 올라가요. 그래서 굉장히 좀 선하고 뛰어난 인품 덕에 정치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많은 뭐 종교 갈등이라든지 화폐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는 그런 능력자였는데 사람이 너무 잘 나가면 이게 옆에서 시기 질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주변 인물들의 음해에 의해서 동로마랑 내통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파비아 감옥에 갇혔다가 사형을 받게 되는데 사형을 받기 위해 이제 어쨌든 먼저 감옥에 갇히면서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보에티우스가. 그래서 그 감옥 생활을 하던 중 2년 동안에 걸쳐서 이 책을 완성했고요. 이 책은 플라톤의 운문과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산문이 합쳐져서 시도 나오고 문장이 나오기도 해요. 이 책 속에 나오는 시는 정말 정말 가슴에 너무너무 와닿는 문장들이고 이 문장들을 해설하는 그 내용들, 그 철학의 여신과 대화하는 그런 내용들은 모든 문장에 밑줄을 그을 만큼 되게 얇은 책이거든요. 근데 모든 문장에 밑줄을 그을 만큼 아주 명문장들이 너무나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이에요. 책 이야기를 해보면 보에티우스가 파비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고 나는 바르게 그리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의 음해와 시기 질투에 의해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까? 이런 거를 막 한탄하고 있는데 철학의 여신이 등장해요. 근데 철학의 여신은 이 친구를 그냥 끌어안아 주는 게 아니라 혼을 내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가르쳤더냐? 철학이 너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더냐? 너는 대체 철학을 어떻게 공부한 거냐? 라면서 막 꾸짖어요. 살다 보면 운이라는 것이 행복으로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행운으로 오기도 하고, 불행으로 오기도 해요. 철학의 여신이 말하기를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돌고 돌잖아요. 이렇게 돌면서 위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돌면서 아래로 내려가면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가
보에티우스 당신이 총리까지 올라갔지만 그게 또 돌고 돌아서 밑바닥을 칠 수도 있는 거다. 그리고 이런 돌고 도는 그 운명의 수레바퀴는 너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불행한 순간이 인간에게는 사실은 행복한 순간이다. 왜냐면 무언가를 가르쳐 준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해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가 억울해하고 분해하기 이전에 지금 너의 상태, 너의 현실에서 너를 더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너에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막 이렇게 증오심을 갖고 억울해하고 막 안갚음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는 그런 게 너에게 필요한 게 아니다. 라면서 행복과 뭐 이런 선한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철학 사상답게 신이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신이라는 거는 완전한 존재이고 그 완전한 것은 선을 말하며 이 선이라는 것은 행복이다. 즉 신이 곧 완벽한 행복을 말한다. 그러니까 너는 신을 믿어야 되겠죠. 신 아래에서 모든 것을 체념하고 그냥 신이 주는 섭리를 따라라. 이런 게 이 책의 이야기인데요. 보에티우스는 처음부터 철학의 여신의 말을 수긍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음해했던 사람들은 너무나 떵떵거리고 잘 살잖아요. 그 나쁜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고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왜 신은 안 좋은 현실을 만들고 그 모든 걸 알고 있는 게 신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이 앞으로 뭐 지구가 어떻게 될 거고 앞으로 A라는 사람이 어떻게 될 거고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나쁜 결과를 알고 있으면서 방치하는가 또는 나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왜 존재하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철학의 여신이 말하기를 지금 나락으로 떨어진 너가 불행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악한 사람들이 불행한 거다. 왜냐면 그 사람은 구원받기도 전에 구원을 받기는커녕 그냥 그렇게 살다 갈 거기 때문에 그게 더 사실은 불행한 거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막 정말 사형을 받게 되는 궁지에 몰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궁지에 몰린 사람이 너무 분하고, 나 지금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막 화가 나고 막 그런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에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막 안갚음하고 언수를 갚으려 하지 말아라는 게 철학의 여신의 이야기거든요. 부처님이 말했죠. 독화살을 누군가가 나에게 쐈을 때 그 독화살을 쏜 사람을 찾아서 응징할 게 아니라 일단 독화살을 뽑는 게 먼저다. 그러니까 이 철학의 여신이 그 사람들을 미워하기 이전에 이 상황을 파악하기 이전에 일단 너가 먼저 치유를 받아야 된다. 라는 걸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불행한 순간에 오히려 이 신은 불행이 사람을 뭔가를 가르쳐 준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세안도가 떠올랐어요. 그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제주도로 유배 갔을 때, 그 지위도 없고 이제는 왕에게 버림받고 뭐 몰락했잖아요. 그때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았던 거죠. 그때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추사 김정희가 세안도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 세안도라는 그림이 소나무랑 잣나무가 정말 추운 겨울이 돼야 더 푸르른 게 눈에 보인대요. 그러니까 되게 내 상황이 안 좋고 내가 불행할 때 정말로 내게 친구가 있다면 내 친구는 내가 더 안 좋고 내가 더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근데 그거는 내가 불행하지 않은 순간에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의 여신이 했던 말을 보면서 세안도가 그냥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그 옛날에 쓰여진 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 적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에티우스의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을 동영상 시작하면서 되게 빨리 소개시키고 싶었던 도서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 작은 책에 정말 너무나 좋은 문장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되게 두 번 읽어도 세 번 읽어도 좋을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완독을 하고 이 스티커 붙었던 부분만 다시 한번 재독하고 밑줄 친 부분만 다시 재독을 하는데 이렇게 좋은 책이 있었나? 그리고 이렇게 좋은 말을 한 보에티우스를 나는 왜 이제 알았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필이면 이 책을 소개하는 요즘 되게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신도림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그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남들은 다 행복한데 나만 불행한 것 같아서 그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졌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철학의 여신이 말한 것처럼 운명의 수레바퀴 있죠. 사람이 어떻게 맨날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가끔은 우울하기도 하고 가끔은 나는 정말 불행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고 그게 인간의 삶이잖아요. 그리고 그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모두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각박한 요즘 같은 세상에서 정말 이건 6세기에 만들어진 책이거든요. 그 로마의 마지막 철학자의 작품이니까 정말 오래된 작품인데 이 옛날부터도 인간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축약해서 담아 놓았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경이롭고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책이기도 하니까 뭐 플라톤이나 이런 책들은 사실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 한 개 보면서 철학의 깊이와 철학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조금 생겨나는 계기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또 우스갯소리로 하는 건데 플라톤도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그리고 그의 수제자인 플라톤 그리고 플라톤의 그 수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약간 예외이긴 하지만 이들이 다 그 시기 질투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음해나 어떤 모함 그리고 어떤 오해로 인해서 사형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대적으로 옳은 말을 하고 이렇게 사상을 뛰어넘는 사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철학적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로가 굉장히 안타까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뭐 책을 많이 보고 뭐 불온서적이라고 해서 사상을 변화시키는 책을 보면은 막 문제시 됐던 시대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책들이 분명히 인간의 생각을 많이 바꾸어 놓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일단 화가 좀 줄었거든요. 책을 보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마찰이 생기면 지고 싶지 않아서 막 싸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그게 많이 기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책이라는 거, 철학이라는 거 인간 삶에 너무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책 읽으면서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철학책 가지고 오겠지만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철학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제안 드려요. 오늘도 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예쁜 책, 예쁜 소리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